화웨이가 이제 브로커에게 바로 이분인데요. 그 토니 포데스타라는 분인데 이 로비스트에게 5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일단은 저희는 워싱턴 이그제미너 기사를 보고 전해드리는데요. 지난 7월과 9월 사이에 7, 8, 9 석 달 동안 이 포데스타의 로비는 로비 공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오늘 이 로비 공개 보고서를 오늘 제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화웨이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지금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포데스타라는 인물이 의회의 그러니까 로비 대상으로 삼았던 인물들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주로 백악관 쪽으로 출입을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펼치려고 했다. 결국은 그 타겟이 바이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같은 폭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시장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게 하는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다. 이게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부터 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2019년이 됐을 때 화웨이를 그 블랙리스트에다가 올려놓죠. 그래서 화웨이라는 회사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정부기관하고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정부기관과 계약이 돼 있는 회사들까지도 거래하지 못하게 그렇게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거래를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화웨이의 부회장으로 있던 인물, 그 여성 부회장까지도 캐나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해서 캐나다에서 구금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랬는데 바이든이 지금 이제 중국 정부하고 뭔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뒷거래들을 좀 하고 있는 정황들이 자꾸 보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갑자기 그 화웨이 부회장을 풀어줬고요. 이 화웨이 부회장이 중국에 도착을 하는데 완전히 국민 영웅이 도착하는 것처럼 온 국민이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국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중국의 국력이 강해졌다. 이제는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라는 이미지를 전 인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중국 공산당의 어떤 선전선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이 화웨이를 갖다가 이 서방 시장에다가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이거 재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 만약에 검토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뭘 잘못 알고 그런 거다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블랙리스트에서 빼주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화웨이는 자기네 회사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네트워크 사업부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다시 지금 부활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 염려했던 부분이 뭐였냐? 네트워크 장비들이 합니까?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모든 신호들이, 인터넷 신호들이 오고 가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를 화웨이 거를 미국에서 갖다 썼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제가 좀 아주 극단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중국 군, 이민해방군, 그리고 중국 공산당한테 요구를 받았을 때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중국의 법입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갑자기 중국 군대에서 와가지고 인민해방군에서 와가지고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한테 어떤 자료 내놔 그러면은 줘야 됩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거 안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그 회사 아예 문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숙청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언제 교수형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줘야 됩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미국에다가 장비를 팔았다. 그 장비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오고 간다. 근데 그 장비 안에다가 도청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딱 껴놓으면 그러면은 화웨이 입장에서는 다 감시할 수가 있죠. 어떤 정보들이 오고 가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고 가는 정보들 감시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와가지고 야 화웨이 너 미국 정부와 주고받은 데이터 그것 좀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 넘겨야 됩니다.
중국의 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몰래 할 거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막자. 이거 왜 국산화 못하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미국에는 이거 쓸만한 기계 만드는 회사 없어? 5G 못해,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화웨이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였고요. 지금 한국의 뭐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그 틈새를 타고 들어가서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한국 기업들도 혹시 칩셋 중에 이런 중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회사들에서 받은 부품들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재검토야 뭐 정기적으로 할 수는 있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로비스트가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로비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로비스트 입장에서 50만 불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돈에 제한이 있습니다. 로비스트 입장에서는. 근데 50만 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더 좀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 토니 포데스타라는 사람, 이 사람의 형이 누구냐 하면은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인데, 이 존 포데스타는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수석 고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일가의 고문의 집안이죠. 예. 형은 클린턴 부부의 수석 고문, 동생은 지금 백악관 들락거리면서 로비스트. 그런데 이 동생은 지금 중국의 이 화웨이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로비스트 자체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상황 자체가 좀 묘하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진짜 화웨이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래서 좀 일단 알려드렸습니다.